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제품을 한데 모은 공동 판매장이 지난 1월 문을 열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뚜렷한 판촉 대책도 없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효자동의 전북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엔 60곳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운영 결과 매달 2천만 원가량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이라는 명칭이 낯설어 부근 주민들조차 어떤 곳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뭐 파는 데인가 혹시 아세요? 전 모르겠어요.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글쎄요, 못 들어봤어요. 이곳 매출의 80%는 한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60곳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제품의 매출은 20%, 일반 고객도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아닌 분들이 이제 저희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이 조금 더 확산되어야지만 이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홈페이지가 없고 전랍도는 홍보 외에는 별다른 마케팅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훨씬 더 질이 우수하고 전라북도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라는 인식 제고가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로컬 푸드 매장이나 기존 생활협동조합과도 차별화되지 않아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이 저변을 넓혀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물이 부족한 충남을 대신해서 용담댐 물 배분 문제를 거론하자 진안군 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의회 이한기 의장은 갈수록 물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용담댐 물을 전북 해안의 다른 지역에 나눠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 의회는 지난 2009년에도 충남에 물을 나눠주는 방안이 거론되자 용담댐 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제시가 수억 원을 들여 추진한 택시 미터기 교체 사업이 의혹투성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수의 계약을 한 데다 미터기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개인과 법인 택시 420여 대의 미터기를 교체했습니다. 미터기 교체에 쓴 예산만 3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김제시와 택시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한 게 없지만 자기들이 한다 해가지고 3개 전에 걸쳐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수의한 거 맞네요. 예. 새로 바꾼 미터기도 문제입니다. 김제시는 미터기에 나타나는 요금을 100원 단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원 단위 요금은 승객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승객들이 10원 단위 요금까지 내야 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부당 요금인 만큼 승객들이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택시기사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이 부당 요금이 행정처분을 받아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개인 택시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먹는 거죠. 그럼 최고 90일까지 먹습니다. 택시기사들이 미터기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김제시는 예산을 핑계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제시가 미터기에 음성 안내방송 업데이트를 한다며 수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가가 부풀려졌다며 일부 택시기사가 검찰에 고발해 미터기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품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갔어요. 택시 미터기 교체를 둘러싼 사업이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진공 청소차 확보율이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조사 결과 전주시가 16대의 진공 청소차를 가동하고 군산시 5대, 익산시는 3대를 구입했지만 나머지 시군은 1대 미만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청소에 효과가 큰 진공 청소차는 한 대 가격이 2억 원을 넘어 시군이 구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전북대의 최첨단 강의 시스템과 목재로 내부 장식을 한 스마트 강의실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강의실은 동문의 기부로 만들어졌는데요.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서 100개 강의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쌍방향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강의실입니다. 교수의 강의를 자동 녹화해서 볼 수 있는 첨단 IT 시스템도 접목했습니다. 교실 내 외부는 물론 책상과 의자 모두 친환경 목재를 사용해 꾸몄습니다. 기존의 철제 책상과 녹색 칠판이 연상되는 대학 강의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강의실하고 다르게 좀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가 좀 가까워서 되게 좋고, 저희가 이제 나무로 좀 제작되어 있어가지고 좀 분위기가 확 살아서 좀 학생들의 그 학업 집중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북대 첫 스마트 강의실은 동문의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의실에는 기부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현판이 부착됐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작년 말에 흔쾌히 응해줬고, 또 이 학교 동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북대는 스마트 강의실을 한 과당 1개씩 모두 1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동문과 기업의 기부를 받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기부 금액에 따라 의자 하나하나에도 기부자의 이름을 새기는 등 스토리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의자 하나, 책상 하나까지도 기부를 받아서 구축해 놓음으로써 우리 학생들도 또 그 기부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익힐 수 있도록, 그런 데에도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부를 통해 구축된 스마트 강의실이 또 다른 형태의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이달부터 국공립대 교수들의 급여가 100여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지난 13일 공포 시행되면서 그동안 기성회계에서 교수들에게 연구 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급여 보조성 경비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 등 국공립대 교수들은 한 해 평균 1,500만 원, 일반 공무원은 900여만 원, 기성회 직원은 700만 원가량의 수당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초등학교의 텃밭 운영을 돕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초등학교 16곳에 텃밭 160제곱미터와 텃밭 상자를 설치해주고 벼 체험장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문 인력을 학교마다 보내 식물 재배와 수확, 직거래 판매 같은 체험 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3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도 봄나들이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었죠. 매화가 한창인 섬진강변의 봄꽃 소식을 하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섬진강 푸른 물줄기를 따라 산골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뿌려놓은 듯 하얗게 피어난 매화나무를 오가며 꿀벌은 부지런히 꿀을 따모으고 새 모녀는 이제 막 돋아난 봄나무를 캐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도 좋은 날에 엄마랑 같이 나와서 나물도 뜯고, 그러니까 어릴 적 추억 생각도 나고요.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맞으며 한가롭게 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한 주의 스트레스도 말끔히 날아갑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런 좋은 장소에서 걷고 꽃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동물원에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자도 부드러운 봄 햇살에 몸을 맡기고 시민들도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휴일을 즐겼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동물들도 좀 봄이 돼서 그런가 활기차게 와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가득했던 3월의 마지막 휴일. 화사하게 피어난 봄꽃이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전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지만 민간택지 건설하는 민영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전주 만성지구와 송천동, 에코타운은 공공택지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만 구도심 재개발 아파트는 적용받지 않아 투기 현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전북에서 352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에 전주시 효자동의 104가구, 남원시 향교동의 72가구, 6월에는 전주시 효자동의 176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별로는 60에서 85제곱미터가 350가구, 85제곱미터 이상이 2가구입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018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받아 창인동과 평화동 등 구도심의 공원과 골목길을 정비하고 경로당을 짓는 등 다양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고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군산 5도 등 4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다소 떨어지겠습니다.